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원열입니다. 오늘은 4G가 바꾼 세상이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5G가 이끌 세상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5G 시대에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 그동안 10년 동안 4G 시대가 오면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동안 이제 통신 세대의 변화는 많이 바뀌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4세대가 지나고 5G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하고 2세대 통신은 이제 단순 음성 통화의 시대였죠. 예전에 1세대는 이거 카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전기 같은 이런 핸드폰이었고, 2세대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핸드폰, 그 다음에 3세대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초기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4세대 시대에서는 이제 태블릿 PC하고 이런 여러 기기가 확대되는 모바일 폭발 시대가 열렸었던 거죠. 네, 3세대부터 이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4세대 통신이 다가오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고속으로 이제 상승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데이터가 이제 급증하는 시대를 살아온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통신 속도가 이제 4G죠. 14년도에 데이터 전송 크기가 3엑사바이트였습니다. 3엑사바이트. 그런데 지금 18년 현재 17엑사바이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년 62%가 이렇게 급증하는 거죠. 이 엑사바이트가 얼만큼 크냐면은 요건 뭐 기술적인 용어라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킬로바이트, 1024바이트가 킬로바이트죠. 킬로바이트가 1000배가 이제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럼 메가바이트의 1000배가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 KT 뭐 기가 인터넷 막 이런 거 쓰죠. 기가바이트가 이제 1000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의 1000배가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의 1000배가 엑사바이트라는 겁니다. 이 엑사바이트가 지금 14년도에 3엑사바이트였는데 지금 18년도에는 17엑사바이트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 세상에서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4G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속도가 아주 초고속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급격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다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그렇고 또 뭐 모바일 비디오,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도 모바일로 다 보게 되면서 모바일 트래픽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4G 시대에. 네, 이게 이제 매년 데이터 모바일 트래픽의 추이에 늘어나는 추이. 지금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렇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회색 색깔이 이게 비디오예요, 비디오. 동영상 트래픽이 이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이 미래 희망 직업 5위가 유튜버라고 그러더라. 그 정도로 지금 유튜브
유튜버에 대한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트래픽 양 중에 70%가 동영상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이 지금 2016년에서 2017년도 계속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앞으로 엄청 빨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 시대가 오면서 또 5 시대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동영상 1GB를 다운로드 받을 때 3세대에서는 9분이 걸렸는데 4세대가 오면서 28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5G 시대가 오면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 1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초. 3세대 때 9분에 다운로드 받던 1기가 동영상을 4세대에서 28초, 5세대로 가면은 1초면 다 똑딱 하면은 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5세대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이 오면서 또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확산이 4세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전 세계의 이제 이 인터넷 트래픽 추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PC 쪽에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4세대가 오면서. 그리고 모바일도 지금 최근에 파란색이 이제 내년도입니다. 요게 올해고, PC하고 모바일이 데이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G 시대가 오면서 또한 이제 유선 인터넷 트래픽도 급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우리 사용자 PC 사이의 데이터도 급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를 많이 보시면서 건물이나 집안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사용량도 급증하게 되는 거죠. 예, 올해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와이파이 트래픽 양 비중이 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와이파이도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다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 보시는 이런 그림처럼 컴퓨터를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이제 센터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런 컴퓨터가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이터 센터에 가보면은 아마 여의도 면적 하나를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아마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런 컴퓨터하고 데이터 저장 장치를 다 모아놓고 전 세계를 이제 4G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이쪽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트래픽 추이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파란색은 비즈니스고 이 밑에 연한색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입니다. 한 70%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업체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요 파란색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센터를 투자한 추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존이 이제 투자한 거고, 맨 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구글이 제일 데이터 센터를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글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쪽에서 좀 선두를 치고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업체들의 매출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주가가 막 100배, 한 과거 10년 동안 100배 이상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G 시대가 오면서 또 새로운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서버용 메모리하고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동안 D램, 데이터 센터하고 또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요 그래프입니다. 요 분홍색 그래프가 이제 서버용 D램 상승 추이고, 또 요 파란색은 모바일용 메모리 성장 추세입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PC는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데 서버용하고 모바일용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혜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수혜 업체가 있었죠. 예, 삼성전자가 서버용 D램하고 모바일용 메모리 SSD 메모리를 출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10년 동안에 500%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여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고 있죠. 근데 뭐 아예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조정받으면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G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더불어 같이 수혜를 받던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가 폭발하면서, 하이닉스는 거의 이 매출이 거의 100%가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주가는 10년 동안에 10,000원에서부터 97,700원까지 1000% 상승하게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게 이제 4G 시대가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조정은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것도 조정으로 보입니다. 5G 시대가 오면 다시 조정받다가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5G가 이끌 세상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제 5세대 통신에 오면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40배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커버리지는 10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전송 속도는 20배가 빨라지고, 커버리지는 10배가 빨라지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연성은 10배가 상승이 됩니다. 지연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거죠. 10배가. 만약 예전에 뭐 1초가 걸렸으면 지금은 0.1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예, 5G하고 4G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차이점이 있죠. 예, 지연성은 1ms,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래픽은 50 엑사바이트 이 정도로 커지게 되고, 또 전송 속도도 1초당 20기가바이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도 10배가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G 세상에 오면은 어떤 시장이 오는지,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4G에서는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또 고해상도 TV가 이제 수혜가 됐다면, 5G 시대는 IoT,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스마트카, 또 8K 고해상도, VR, AR, 가상현실, 또 이런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 스마트 시티, 스마트카, VR, AR, 이런 세상이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가 필수적인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IoT가 세상의 모든 사물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집에 있는 뭐 컴퓨터, 카메라, 비디오, 핸드폰, 수도, 비행기, 또 공장, 학교, 와이파이, 차, 또 전구, 전화기, 클라우드, 가전제품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세상이 이제 5G가 이끄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G 시대가 이제 태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제 하루 중에 보면은 이제 아침 해가 이제 올라오려고 한 어둠이 걷히는 시기, 이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해가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과 귀를 열고 잘 찾아보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공평하게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5G 시대에서는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G 수혜 섹터하고 기업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시죠. 기존에 이제 4G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새로운 이제 5G가 열리면은 4G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수혜보는 업체들은 이제 네트워크망, 통신망을 투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이때가 이제 2010년도, 9년도에서 10년도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혜가 보는 게 11년에서 13년까지 수혜가 본 업체들이 통신사, SKT, LGU 플러스 이런 통신사가 수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혜가 이제 통신망이 다 깔리고 나면 수혜가 본 업체들이 13년도부터 17년까지 컨텐츠 업종들이 수혜가 보는 거죠. 해외 업체 보면은 넷플릭스, 컴캐스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있겠고, 제이 컨텐트리 이런 컨텐츠 업체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엔터 업체도 수혜가 업체가 된 거죠. 뭐 JYP, SM, YG 엔터 이런 음원 서비스 업체도 우리가 이제 4G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 업체가 수혜가 되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데이터들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15년도부터 17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하면서 수혜가 본 업체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수혜별로 받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더존, 비존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본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사이클은 5G 시대가 와도 비슷하게 기존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이 또 태동이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산업을 잘 보셔야 되죠. 그 새로운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수혜 섹터하고 기업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이제 맨 처음 이제 내년도부터 5G 시대가 이제 수혜가 되는 업체가 네트워크 회사들이죠.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구축하는 회사들. 첫 번째는 이제 무선망 회사들.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4G보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3배 이상 기지국이 필요가 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 주파수, 여기 주파수, 여기 주파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매크로 아주 짧은 거리, 또 마이크로, 중간대, 또 기지군 좀 큰 지역대.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커버하는 기지국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4G보다 5G가 3배 이상 통신 장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가 되겠죠. 지금 이 통사들이 투자 계획이 이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19년도, 20, 21, 22, 23년도 해마다 이렇게 대량의 기지국들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요 밑에 거는 이제 3.5GHz, 요 위에 거는 28GHz. 그러니까 이 데이터 커버리지가 다른 거죠. 다른 지역 커버리지별로 통신 장비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수혜 업체는 MLB하고 계측기 업체가 수혜가 됩니다. MLB는 이제 다층 통신 장비 보드를 만드는 업체죠. 계측기는 이제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하고 데이터 품질을 미리 측정을 해서 데이터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MLB 업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수페타시스가 되겠고, 또 계측기 업체는 이노 와이어리스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지국을 건설해야 되니까 통신장비 업체로서는 KMW, RFHIC, 또 안테나 만드는 에이스테크, 또 뭐 광 트랜시버 이런 만드는 오이솔루션, 그 외에 뭐 솔리드도 있고, 또 광 케이블 만드는 뭐 대한광통신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망을 구축하기 전에 또 유선망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무선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유선, 이제 고속도로를 뭐 5G가 20기가다 그러면은 유선도 한 40기가로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데이터들이 이제 단말에 데이터가 폭증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유선망입니다. 예. 뭐 스위치, L3 스위치, 뭐 L2 스위치 이런 저기 스위치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이런 대형 통신 장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제 뭐 광 케이블로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급증을 하면서 유선망을 고도화가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유선망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 업체들도 수혜가 되는 거죠. 이 스위치 업체는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유비코스하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런 그 유선망 통신 장비를 우리 이통사에 이제 납품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폭증을 하고 데이터 센터도 커지고 하면서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 산업이 비메모리 섹터입니다. 비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이냐면 좀 어렵겠지만 FPGA 도입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FPGA 도입은 이제 기존의 4G에서 5G로 이제 넘어오면서 뭐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서버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저기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면은 거기에 뭐 전원 시설이라든지 뭐 또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효율적인 기술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에서는 FPGA 이런 칩하고 ASIC 칩 이런 칩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의 속도도 개선을 하고 또 전력 소비도 절감하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업체들도 앞으로 수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FPGA 칩을 활용한 NIC, 이건 통신 카드거든요. 네트워크 뭐 인터페이스 카드. 그래서 속도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마존에서는 서버 CPU에다가 ASIC 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버가 이제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소비 전력을 절감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면 실제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아시겠죠? 지금 통신장비 업체의 지금 주가입니다.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 시스코, 미국의 시스코의 주가 차트가 지금 13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는 통신장비 회사도 등락은 있지만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리츠란 회사도 그동안 조정 보이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닝이란 주가도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네트워크 업체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쪽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효율화 관련 업체들도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FPGA 그런 칩을 생산하는 자일링스의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M웨어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16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멜라녹스도 올라가고 시트릭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시대에 또 반도체 산업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메모리 분야의 칩, 비메모리는 이제 칩이 대표적인 거죠. 메모리는 이제 저장 장치고 비메모리는 칩, CPU, 뭐 GPU 이런 거. 그다음에 분산. 왜 분산이 필요하냐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은 이 분산 처리를 하거든요.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CPU를 개발을 했거든요. 어디서? 엔비디아에서 GPU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병렬 처리를 하고 인공지능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GPU보다 더 기술이 발달된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4G는 집중의 시대였어요. 집중에 어떻게 뭐 데이터 센터에 집중해 가지고 사용자들을 서비스하고 그랬는데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분산의 시대가 됩니다. 왜 분산의 시대가 되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서버하고 사용자 간의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었으면 이제 4G는 사물이 연결하는 이런 트래픽이 폭증하거든요.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분산 처리 기술이 또 부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차도 차들이 다 이렇게 각각으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서로 이제 통신을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앞차가 쓰면 뒷차도 쓸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G 시대가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일링스의 FPGA 칩 이게 이제 새로 부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FD-SOI 이 반도체 기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아까 VM웨어처럼 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병렬 처리, 저전력,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이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도 지금 이런 기술을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 새로 이제 기업체들이 나오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FPGA 병렬 연산에 이제 사용하는 새로운 칩인 거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CPU 칩을 보면은 우리가 PC나 서버에서 사용됐던 CPU 칩이 이제 기존에 이제 칩이 되는 거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GPU 칩이 부각받았죠. 엔비디아에서 또 인공지능에도 쓰고 또 가상화폐 채굴에서도 이 GPU 칩이 많이 활용이 됐어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칩이 이제 이게 FPGA 칩입니다. 요거하고 또 ASIC 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기술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이제 비싸지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잘 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FPGA
칩이 기존의 CPU하고 틀린 거는, 기존 CPU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CPU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아웃풋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이 FPGA 칩은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동시에 아웃풋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5G 시대에, 이제 사물의 인터넷 시대에는 이런 칩이 이제 부각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용어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FPGA 칩의 이제 풀네임은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아주 어렵죠. 필드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문을 어레이, 배열을 한 칩이다. 아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 말로 병렬 연산 칩. 여기 보시죠. 데이터가 여러 개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FPGA 칩에서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제 CPU가 기성복이라면 FPGA는 맞춤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춤복은 뭐예요? 각자의 이제 몸의 체형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비싸겠죠? 맞춤복이. 기성복은 싸지만 맞춤복은 더 비싸겠죠? 기술 발달이 CPU에서 GPU, 그 다음에 앞으로는 FPGA 기술로 발달이 됩니다. 이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 또 산업 쪽에, 그 다음에 지금 방송, TV 이런 데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의료계 이런 쪽에서 활용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LG전자 그 고해상도 TV에서 FPGA 칩을 탑재를 시작했고, 애플 스마트폰에서도 FPGA 칩을 탑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4G 시대를 생활하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가 우리의 세상을, 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바꿔줄지를 대충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생소한 용어도 많고 또 기술적인 내용이라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도전 골든벨 알람 버튼, 좋아요 버튼, 또 여러분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열공해가지고 소소한 부자라도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